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돼 모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통합과 일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린 다음 날, 한국교회가 연합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와 한국교회연합은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통합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창립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와 하나됨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사회통합과 남북통일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사명과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어지고 또 이념과 사상이 다른 남북간도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저는 한국교회 하나됨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규현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한기현이 채택한 정관은 한규현 정관을 기반으로 해 교단장 회의가 요청한 사항 등을 넣어 추가 수정한 것으로 작은 교단과 젊은 목회자 등 소외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품고 아우를 수 있도록 정관을 작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단을 많이 배는 것입니다. 77 정관의 정신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 목사는 오늘 채택한 정관은 임시적인 것으로 12월 한기현의 첫 총회가 있을 때까지 77 정관의 정신을 따라 완벽히 보완해 1차 총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 46개 교단이 참여한 한기현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은 12월 제1회 총회에 더욱 많은 교단이 함께해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모아 큰 부흥과 회복을 이룰 수 있길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업인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위기에 빠진 청년 선교를 위해 나섰습니다. 특별했던 한국대회 현장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역 장교의 지휘 아래 점호가 시작되자 내무반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부대와 제식 훈련이 처음이지만 장병들 못지않게 힘찬 구령을 선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탄식을 자아냅니다. 직장에서의 하나님 나라 완성을 꿈꾸는 CBMC 한국기독실업인회의 2017 한국대회가 열린 장소는 논산 육군훈련소. 3천여 명의 회원들이 사업장을 벗어나 군부대를 찾은 이유는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노고를 체험하는 동시에 청년 선교의 보고인 군선교 사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만에 또 42년 만에 하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들 다 군대 보내고 했지만 또 직접 그 아들들이 생활했던 곳에서 다시 한번 그 아들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장병들과 함께하는 CNI 페스티벌. 지난주 세례를 받은 2천여 명의 장병들이 찬양으로 연무관을 가득 채우자 참가자들은 큰 감동과 기쁨에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이처럼 대규모 외부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 장병들의 영역 충전과 회복을 염원하는 군과 민의 협력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연무대교회 건축을 위해 지금까지 3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해온 한국 CBMC는 대회 기간 모아진 헌금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세례 받은 걸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와 연결시키고 또 선교단체와 연결시키고 그 역할을 우리 CBMC 회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감당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CBMC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년 선교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하고 지원,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성황리에 폐막한 2017 CBMC 한국대회에서는 불안한 국정 상황을 반영하듯 군선교와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매시간 국가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8.15 72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치러진 제44차 CBMC 한국대회에서는 안보의식과 국가를 위한 기도가 특히 강조됐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뒤따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지불할 때만이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군은 열심히 현장에서, 여러분은 일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점점 더 부강하고 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같이 만들어가도록. 대회에서는 또 위기에 빠진 국가를 위한 기도의 방법 등 구체적인 메시지도 선포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과거 평양 대부흥운동, 여의도 대성회 때처럼 지금의 척박한 민족적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간구하자고 설교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사역의 핵심인 군선교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들 모아놓고 말씀 전할 장소 이제 없습니다. 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수원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등이 메시지를 선포했으며 김희재 의정부지검장 등이 특강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참가자들은 매 순서마다 나라와 민족, 군선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계에서는 부실한 법을 보완하고 더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28명의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예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은 준비 부족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보완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역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예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10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3명의 국회의원이 여론에 밀려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한 교계단체에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여론에 밀려 처리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거예요. 이 법이 이제 그런 게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되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정부하고 교회하고는 굉장히 큰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미리 좀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행하자.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적잖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이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양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득 메웁니다. 참가자들은 1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함으로 살길 기대해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 자녀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공감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나누고. 찬양 시간 뒤 참가자들은 목회자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그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자신과 똑같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목회자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삶과 신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는 이어진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잘난 사람이 아닌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라며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고 난 양보 같은 존재구나. 그렇다면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주님과 함께라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28회째 세미나를 담당해오고 있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는 목회도 목회자의 가정부터 바로 서고 하나 돼야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목회자 자녀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에게 은혜 받고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함으로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자긍심과 또 자존감을 높여주므로 설 목사는 목회자 자녀들이 세미나 외에도 매달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에 학습방과 쉼터를 마련해 목회자 자녀들이 함께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과 동남아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국의 복음화를 이끌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풍경을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각자의 언어로 된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2017 아시안 유스 캠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베트남에서 진행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복음화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했던 서정감리교회 한명준 목사의 제안에 베트남 등 5개 국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현지 청년들의 참석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비전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네팔까지 들어갔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같기 때문에 이 캠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120여 명의 청년들은 신앙심을 고취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헌신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을 좀 받고 각자의 교회 나라로 돌아가서 여기서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캠프의 어떤 좋은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리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아시안 유스 캠프는 내년 더 많은 국가의 청년들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를 향한 뜨거운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슬람 등의 위협으로 신앙을 잃어가는 동남아 국가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국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각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 2천여 명이 규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전국 223개 대학 2,200여 명의 교수들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안에 임의로 선택한 성을 의미하는 성평등 항목을 교묘하게 신설하려는 것은 결국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헌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오는 16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1인 시위와 단식 등을 이어갈 예정이며 개헌 투기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합법화 시도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4일 선출될 23대 대표회장 후보 3인에 대한 정견 발표를 실시하고 교계 핵심 현안인 통합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기호 1번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 내부의 결속을 다진다면 통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한교연, 한교총 등의 의지도 대단하므로 마음을 맞추면 어렵지 않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2번 서대천 목사와 기호 3번 김노아 목사는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형 교단 중심의 통합에는 반대한다며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흡수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노아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김 목사는 불분명한 출신 신학교와 안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7 좋은 교회상을 공모합니다. 기훈실은 이번 달 말일까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와 참 좋은 교회 등 4부문에 걸쳐 신청을 받아 좋은 교회상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목사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서양 고지도 1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정 목사는 이번 고지도 공개가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데 한국교회 또한 앞장서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주관하는 3호 세미나가 포지셔닝이라는 주제로 오는 28일 개최됩니다. 관계자는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을 위해 사춘기 부모 교실과 아내 행복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국회 앞에서 반대 국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리아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음식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 기도하고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요. 난민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may look like a regular prayer meeting, but those being prayed over might surprise you. A Muslim family recently resettled from Syria, who left their country when ISIS invaded their hometown and gunned down many of their neighbors. The family buried their 16-year-old son alive for hours during the raid to protect him from being forcibly recruited to the terrorist organization. Members from National Community Church have gathered to listen to the family's story and learn more about why they fled to the United States. They spoke no English and were placed in the expensive city of Washington, D.C. The resettlement agency covered expenses for only 3 months. The father, Bashir, once an electrician, now feels helpless. In Syria, he was very strong. He was a provider. He had a sure skill set in a profession. Here, he feels lost. He's working really hard to learn English, but the pressure to get financial security is pretty strong. Kate and Dave realized 2 major things missing in Bashir's family's resettlement process: friendships and income. They opened up their home to host this event, which solved both those issues and gave the church an opportunity to put a face to the crisis. What's missing is friendship, it's relationship, it's a meal. Those attending not only met the family, they learned to make a Syrian dish called labne, a type of cheese. Each person also gave money toward the family's rent. It was so simple, like we're just making cheese and they're just sharing their stories and we're just praying for them, and just to see like God's hands and feet in action here tonight was really cool. But what you see happening here is easier said than done. Across the nation, 73%, just the general population, it avoids or is uncomfortable with conversations with Muslims. It takes a little bit of risk to cut past the rhetoric and the opinions to get involved in areas that are controversial, but there are people behind these topics and these issues. Lead pastor Mark Batterson found that out after his wife returned from a refugee missions trip. Her heart started to break for what I believe breaks the heart of God. And when your wife has a heart for something as her husband, you get a heart for it. Pastor Batterson believes if churches move past the politics, they could change the course of this crisis. Sometimes we confuse political issues with biblical issues. My hope and prayer would be that the church would recognize this is one of the greatest crises of our generation, and how we respond to it might just define our future as the church. NCC plans to host more Listen and Learn events with different refugee families in the future. As for Bashir, he started a handyman service with the help of Kate in hopes of one day becoming self-sufficient in America. Reporting from Washington, Abigail Robertson, CBN News.
아시아 청년 작가들의 미술 축제인 아시아프가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이름도 알리고 작품도 판매할 수 있어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불리는데요. 1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감상해 볼 수 있는 2017 아시아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미술인 축제 아시아프가 10번째 해를 맞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시아프는 지난 2008년 구 서울역사에서 시작된 전시로 지금까지 9번에 걸쳐 약 6천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31만여 명이 관람, 6천여 점의 작품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며 대학생과 청년 작가들이 주인공이 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 축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청년 작가들의 미술 축제, 그리고 미술계로 이제 데뷔를 하는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 아시아프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10회를 맞아 참가 자격을 기존의 3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조정하며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5개 나라 총 600여 명의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예술 정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미술인들의 축제답게 아시아프에서는 진취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시대적, 사회적 맥락과 상황이 반영되거나 그 안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 내적 욕망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어떤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젊은 작가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작업 주제가 기성 작가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을 투영하는, 그리고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꼭 그런 고민과 별개로 이제 좀 요새 학생들 청년 작가들이 좋아하는 주제들, 예를 들면은 이제 동물에 관한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쪽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술 시장의 현실 속에서 청년 작가들이 마음껏 실험 정신을 펼치고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각 그림의 작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관람객들을 위해 포트폴리오들을 비치해 놓은 작가의 방, 작가가 직접 도슨트가 되어 작품을 설명해주는 아티스트 도슨트 투어, 이 밖에도 아시아프 전시장 구역마다 마련된 4곳의 스탬프존에서 스탬프를 찍은 관람객에게 선물을 주는 참여 이벤트도 재미를 더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를 통해 큐레이터와 아트 딜러의 역할을 배우는 인턴십 형태의 학생 아트 매니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을 돕고 있으니까요. 젊은이들과 함께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경험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프 전시회 재밌고 청년 작가님들의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전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축제 2017 아시아프는 오는 20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야생 진드기 감염병으로 숨진 사람이 19명으로 늘어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와 같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많은 환자 수가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